전 세계 금융시장을 지탱하던 가장 거대하고 값싼 돈의 수도꼭지가 지금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일본은 마법의 ATM이었습니다. 이자가 거의 없는 돈을 빌려 전 세계 어디든 돈이 되는 곳에 뿌렸고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2024년과 2025년을 지나며 일본은행은 마침내 제로 금리라는 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본의 금리가 0.1% 오르는 사건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수조 달러의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빨려 들어가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서막입니다. 800원대 엔화에 환호하며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싣던 우리에게 이 변화는 축제의 끝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숨통을 틔워줄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금융위기의 불씨가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일본의 금리 인상의 파장을 통해 세계 자본시장의 대격변과 우리의 지갑에 닥칠 변화를 정밀 분석합니다. 좋아요의 엄지와 구독의 검지는 열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동안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마법의 주문과 같았습니다. 엔화를 통해 전 세계적인 투자가 행해졌기 때문이지요. 미국 기술주에도, 브라질 채권에도, 한국의 반도체에도 그런 돈들이 종횡무진 활개치며 돌아다녔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엔화를 통하면 공짜 점심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에게 이자를 전혀 받지 않는 친절한 친구 타나카가 있다고 합시다. 당신은 타나카에게 1억 원을 빌립니다. 그리고 이 돈을 들고 이자를 5%나 주는 옆집 샘에게 달려가 예금을 합니다. 당신은 가만히 앉아서 매년 500만 원을 법니다. 타나카에게 줄 이자는 0원이니까요. 전 세계 기관 투자자와 투기 자본은 지난 30년간 이 타나카의 돈, 즉 일본 엔화를 빌려 전 세계 고수익 자산에 투자해왔습니다. 일본의 낮은 금리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 끊임없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글로벌 자금의 화수분 역할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엔화에 이자를 붙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와서 금리를 올리고 있을까요?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장기 불황 속에서 물가가 오르지 않아 고민이었습니다. 오히려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했죠. 하지만 팬데믹 이후 상황이 변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로 수입 물가가 치솟았고 일본 내에서도 수십 년 만에 유의미한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최근 드디어 2%대 목표치를 꾸준히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며 엔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자 일본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이 급감했고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결국 엔저 방어와 정상화를 위해 금리 인상이라는 칼을 뽑아든 것입니다. 그동안 전 세계를 무대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무이자인 엔화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갑자기 선회한 엔화의 상황에 세계 자본시장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댐의 수문이 반대 방향으로 열리면서 물이 거꾸로 솟구치는 상황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과장했나요?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방금 예로 든 친구 타나카가 이제 이자를 받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환율도 올라 엔화의 가치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엔캐리 트레이드를 걱정할 때입니다. 일본의 금리가 오르면 밖으로 나갔던 자본들은 공포에 빠집니다. 이제 엔화 빌린 이자가 비싸지네. 게다가 엔화 가치가 오르면 나중에 갚아야 할 원금의 부담도 커지잖아. 세계적인 큰손들이 글로벌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합니다. 투자자들은 빌린 엔화를 갚기 위해 그동안 사들였던 미국 나스닥 주식, 신흥국, 채권 등을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2024년 8월 전 세계 증시가 하루 만에 폭락했던 블랙먼데이의 배후에도 바로 이 엔캐리 자금의 급격한 회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2025년 연말 시점에도 이런 현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동성 파티가 끝나감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에 깔린 엔캐리 자금 규모는 적게는 수백조 원에서 많게는 수천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 거대한 자금이 일본으로 회귀하면
전 세계 자산 가격은 조정 국면에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떤 상황을 맞이할까요? 장점과 단점이 명확히 대비됩니다. 아마도 한국의 반도체 공장과 자동차 수출항의 모습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엔화의 가치는 오르는 원저엔고의 환율 그래프가 그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우리 대한민국의 수출의 기회와 금융의 위기라는 두 얼굴로 다가옵니다. 수출 전선에 파란불이 켜지면서 일본 차보다 한국 차가 싸진다는 말이 나돌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일본은 전 세계 시장에서 자동차, 조선, 가전 분야의 숙명의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동안 엔화가 너무 싸서 일본 제품이 세계 시장을 휩쓸 때 우리 기업들은 고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금리가 올라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 상황은 역전됩니다. 수출에서 가격 경쟁력이 회복된다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와 도요타가 붙었을 때 엔고 덕분에 도요타 가격이 오르면 현대차는 가만히 앉아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경상수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금융시장은 빨간불이 켜집니다. 우리 금리도 올려야 하나? 딜레마에 빠집니다. 문제는 돈의 흐름입니다. 엔저와 엔고가 지속되면 자본 유출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일본 자본은 한국 금융시장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 금리가 매력적으로 변하면 한국에 머물던 엔화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환율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원화 가치도 동반 출렁입니다. 이는 수입 물가를 자극할 수 있고 한국은행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국내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금리를 유지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 여행 붐이 일어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다녀왔고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엔저로 해외 여행지로 일본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원엔 환율차로 엔화에 투자하기에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실제로 엔화에 관심을 갖고 투자한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고로 인해 우리의 지갑은 안전할까요? 일상에서 겪게 되는 엔고 현상. 일본 여행과 엔화 투자.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단언컨대 일본 여행의 가성비의 시대는 끝났다 라고 보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작년엔 100엔에 850까지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1000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물가로 적용해보면 작년에는 일본 편의점에서 500엔짜리 도시락을 먹으면 우리 돈으로 4000원 남짓 정도였지만 일본 금리 인상으로 엔화가 1000원이라면 똑같은 도시락이 5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일본 현지 물가 인상률까지 더해지면 여행객의 체감 물가는 30% 이상으로 훌쩍 뛸 수 있습니다. 상관관계를 정리하면 일본 금리 인상 엔화 가치 상승 환전 비용 증가, 일본 체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일본 여행은 무조건 싸서 가는 곳이 아니라 환율 추이를 보며 예산을 짜야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엔테크라 불리는 엔화 투자도 머리를 싸매야 합니다. 지금 사도 늦지 않았을까? 많은 분이 엔화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려는 엔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냥 엔화를 매수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금리가 오르면 엔화 가치는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급격한 엔고는 수출에 타격이 되기 때문에 금리를 천천히 올릴 것입니다. 여기서 간단한 투자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순환전을 통해 엔화 예금을 하면 아직 이자가 낮으므로 환차익만을 노릴만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일본 주식의 경우 엔화 가치는 오르지만 금리 인상으로 일본 증시 자체가 하락하면 환차익으로 생기는 이익보다 주식 손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제 엔화의 변화 물결을 가르며 새로운 경제 질서에 올라타야 합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지난 30년간 전 세계를 지배했던 저렴한 유동성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부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글로벌 금리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 무리한 레버리지는 위험합니다. 부채는 최소화하면서 글로벌 변화 상황을 지켜보는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로 포트폴리오 다변화입니다. 엔화 강세에 베팅하되 세계 증시 조정에 대비한 안전 자산인 금이나 달러 비중을 지켜야 합니다. 무리하게 비중을 조정하여 욕심을 부리는 투자는 금물입니다. 세 번째로 지정학적 이해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이제 일본의 금리는 도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와 내 주식 계좌 수익률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원화와 엔화는 긴밀히 연결되는 구조로 얽혀 있습니다. 이제 세계 경제는 남의 나라 불구경은 없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파도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파도를 타고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 선택은 변화를 직시하고 준비하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엔저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엔화의 시대가 온다. 당신의 준비는 끝났습니까?